자, 사건 발생 직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지금 이재명 대표 상태 어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속 머무르면서 회복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어젯밤에 한 차례 부인이죠. 김혜경 여사가 면회를 한 이후로는 주변 사람들의 면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의식은 회복됐고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좀 더 지켜본 이후에 출혈 위험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일주일 이내로 퇴원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다행히 치명적인 곳은 찔리진 않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목 왼쪽 부위를 찔렸는데요. 1.5cm가량의 열상과 함께 경정맥 손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혈관 재건 수술을 받았는데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생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 이 혈관 주변으로 모인 피딱지를 제거하고 봉합하는 수술이었고요. 이 경정맥 같은 경우에는 뇌에서 쓴 피를 다시 심장으로 내려보내는데 이 심장에서 피를 끌어올리는 경동맥을 다친 게 아니라서 다행이었다 이런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의료진 얘기로는 손상된 부위가 경정맥이라 다행이다. 만약에 경동맥이 손상됐다면 정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그 왼쪽 목 부위로 1.5cm 크기의 상처를 입었는데요. 조선일보 3면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경동맥 손상 2시간 동안 혈관 재건 수술. 예, 이 만약에 경동맥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경정맥이라는 겁니다. 이 경정맥은 뇌에서 사용한 피를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목 부위 혈관인데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목에는 여러 가닥의 이 경정맥이 있어서 큰 혈관을 다치면 출혈이 다량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맥이었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흉기가 뇌로 신선한 피를 올려보내는, 그러니까 뇌로 피를 올려보내는 동맥이었으면 그때는 정말 이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펌프해서 나오는 피가 엄청난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지나가거든요. 동맥은. 그래서 치명상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야,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렇죠. 이 목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동맥, 정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경정맥을 다친 건데 사실 조금만 이제 뭐 깊이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저런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동맥을 건드렸을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맥과 동맥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심장에서 피가 나가고 아니면 이제 뇌에서 이렇게 돌던 피가 이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정맥 부분이 이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굳이 비교하자면 굉장히 천만다행이다. 뭐 이렇게 이제 동맥을 안 건드린 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나 이제 정맥의 부분도 사실은 다량의 출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관 다친 부분에 대한 재건 수술. 그래서 원래는 뭐 1시간 정도 수술이면 끝나는 건데 혈관 재건술 뭐 이런 것 때문에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 현장에서의 즉각 조치 이것도 좀 잠깐 따져보죠. 윤희석 대변인님, 저 장소가 이른바 이제 앰뷸런스를 부르면 바로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어제 현장 상황을 쭉 봤더니 사건 발생 직후에 한 5분, 7분, 8분 이때까지도 앰뷸런스가 도착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응급 처치해야 되는데 이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아주 이렇게 용이한 곳도 아니었어요. 네,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저희가 부산 시내에서도 제 기억에 저희 부산 시당에서 저희까지 버스로 거의 1시간 걸리는 그런 동네고 길이 어떤 산길로 예, 저렇게 아까 제 기억에는 한 왕복 2차선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예, 지금 화면 보세요. 저렇게 이제 쭉 올라가야 되는 길이었거든요. 외진 곳이기 때문에 병원이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고 금방 연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외진 곳이다. 막다른 곳에 있단 말이에요. 바다에 면한 곳에. 그래서 거기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바라보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걸리는 거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앰뷸런스가 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예. 걸렸어요. 그래서 찔린 부위가 정맥이었으니 다행이었지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긴급 조치가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습 당시에 이재명 대표 셔츠를 적실 만큼 상당량의 피도 흘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좀 앉아주세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명은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입니다. 뇌 경정맥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실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자, 이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의 상태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자, 이런 행동을 한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즉시 검거가 됩니다. 그런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저지르신 겁니까? 공범 있으십니까? 혼자 범행 준비하신 겁니까? 언제부터 범행 준비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왜 공격했습니까?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주당 당원이신가요? 지난달에 부산에 오셨던데 범행 계획하셨나요? 자, 이 피의자의 정체가 누구인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밝혀야 되는데요.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자, 현지까지 파악되기로는 60대 전직 공무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다는 것으로 잠시 뒤에도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만 왔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살해하려 했다라는 얘기를 경찰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술을 했대요. 계획적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예, 이 사람, 이 충남에 거주하는 67세 김모 씨인데요. 2001년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명예퇴직한 이후에 현재는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멀쩡한 직업도 있었네요. 예, 이 해당 업소가 월세가 6달 정도 밀린 걸로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 체포된 김 씨는 이 대표를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최초에 진술을 한 걸로 알려져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원 가입 여부도 관심인데요. 예. 경찰에 김 씨가 민주당에 가입했다 이렇게 진술할 걸로 초기에 지금 알려졌었는데 그리고 또 충남 그 부동산 중개업소 주변 인물들도 김 씨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증언들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진술 자체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민주당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당원 가입 여부가 확인 안 되고 확인해 줄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이라서 그 진위 여부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당적이 기자가 아까도 보면 민주당원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의도나 이런 게 아니라 주변 그 이분이 사는 곳 마을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평소 자기가 민주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김준수 소장님, 이분 당적이 뭐 민주당이다 이거 밝혀진 건 아니에요? 예, 뭐 옛날에 보면 당원의 규모가 이제 돈을 안 내고 가입할 때는 뭐 300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래도 권리당원이나 또는 뭐 당에서 조금 그 뭔가 의무를 강조한 당원인 경우에는 이제 100만 내외로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는데 요즘 또 인터넷 가입도 가능하고 그래서 당원 확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본인은 당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당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당원 여부가 좀 앞으로 좀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근데 이걸 중앙당에서는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확인해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뭐 인터넷 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명부를 중앙당에서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시도당으로 그 만약에 그 당원 가입 원서를 냈다면 시도당에서도 또 그걸 관리하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당적 관리라는 것이 그렇게 치밀하게 무슨 행정 장부를 무슨 관리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게 되겠죠.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지금 그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그 확인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당원 가입 여부가 뭐 어찌 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범행 동기를 지금 본인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밝히려면 혹시 뭐 이 사람이 어느 당원이었고 과거에 뭐 이재명 대표와 뭐 무슨 관계에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최종적으로까지 본인이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는다면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확인하는데 당원 가입 여부도 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아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흉기 피습이 발생했을 당시에 옆에 사람들이 없었느냐?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사람 많은 데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도 40여 명, 뭐 사복 경찰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할수록 하나 돼 있는 이게 세 가지 항이라고. 이 세 가지 항에는 실무용 예고했는데 입장이 없으세요? 비습당하셨어요, 빨리. 피습 직전에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에 둘러싸여서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한 남성이 파란색 종이 모자를 쓴 남성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이재명.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국민일보 3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재명 모자 쓴 60대 남성 사인해달라고 접근해서 순식간에 찔렀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모임을 뜻하는 머리띠, 저 파란색 종이 모자를 말하는 거고요. 무슨 왕관처럼 쓰면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 현장 상황을 저희들이 직접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저도 그 당시 생중계되던 화면을 다시 봤는데요.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있었고 저 남성이 사인 좀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런 짓을 저지를지 몰랐던 겁니다. 자, 최지훈 기자, 저때 상황 잠깐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그 현장 최고위를 연다고 부산에 지도부가 다 있었고요. 그 현장 최고위를 열고 나서 기자들이 보통 백브리핑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요. 이 대표가 이제 걸어가면서 기자들 질문을 거의 다 받은 상황에서 앞에 카메라 기자들이 이 대표를 찍고 있었고 예. 그 주변으로 사람이 꽤 많이 운집을 해 있었습니다. 근데 저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운집과는 조금 다소 벌어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질문이 거의 다 끝나고 이동하는 과정 중에 그 밀집돼 있는 그 인파 한 가운데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지만 종이로 만든 파란 왕관에는 내가 이재명, 또 현장 피켓에도 내가 이재명 이런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대표님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파들 속으로 들어갔고 예. 가슴에서 이제 펜을 꺼내는 것처럼 이 대표 앞에서 사인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펜을 꺼내는 것처럼 가슴팍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그게 어허. 이제 펜이 아니라 흉기였던 거죠. 예. 그 당시 왼손에는 또 핸드폰도 들고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대표 쪽 지지자들이 보통 이제 유튜브 방송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지지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생각을 해서 아무도 그 부분을 제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 사람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범행 직전에? 웃으면서 이제 다가간 거죠. 뭐 대표 나도 좋아하고 이재명 대표 좋아한다 이러면서 사인해달라 이러면서 웃으면서 다가간 겁니다. 저희 지금 뒤통수가 이재명 대표인데 예. 저렇게 면전에서 웃으면서 안으로 진입을 했고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그 주변에 이제 당직자들이 이 대표를 수행하고 있었는데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워낙 이제 세게 밀치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 이 대표를 수행하는 당직자들도 그 충격이 워낙 커서 그 이 대표를 향해서 돌격할 때 그 이 대표가 밀리는 힘으로 주변 당직자들까지 다 이렇게 밀려서 넘어지게 될 정도로 예. 그 순간적으로 발휘하는 힘은 상당히 컸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뒤에서 공격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정면에서 흉기를 들고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한 번만 목을 가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목격자 얘기로 다시 한번 이 상황 들어보시죠.
그 기자들이 계속 뭔가 질문하고 있었어요. 끝날 때쯤 당직자들이 이제는 마무리해서 타셔야 된다, 비키라 이게 양해를 구하잖아요. 대표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라고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누구도 지지자가 아닌 거라고 의심할 수 없게끔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범행 수법과 범행 동기 그리고 계획 범죄의 정황이 몇 가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오인하게끔 만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범인이 접근하려면 그렇게까지 이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 또 이재명 지지자들이 쓰는 어떤 뭐 프랭카드나 문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면 접근이 쉬우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대체로 이게 이제 조직적이거나 뭔가 테러를 하기 위한 그런 걸 한다면 더 치밀하겠지만, 이게 뭐 개인의 어쨌든 돌발이라 보면 개인으로서는 최대한 신분을 위장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행태를 띈 것 같고요. 예. 또 뭐 어디 당원을 가입한다든가 어디 당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면 어디에 당원인지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동기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목적에 이런 걸 했느냐. 통상 뭐 이런 경우에 많은 유명인에 대한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정말 어이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지금 뭐 그 지인들 이야기로는 평상시 뭐 어떤 정치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든가 정치적 발언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그런 걸 뭐 나타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더 아리송하긴 하네요. 자, 그런데 경찰이 있었잖아요. 경찰이. 근데 경찰이 제지를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벌어진 건가요? 예, 현장에는 이제 사복을 입은 사복 경찰들이 이제 수행하는 일정, 그 이 대표 일정을 따라다니고 있긴 했는데요. 현장에 한 50여 명 정도 경비를 하긴 했는데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대선이 아니고 경호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경비, 형사 인력으로 구성된 그 주변 그 동선들을 체크하는 정도의 경호만 했던 거기 때문에 밀착 경호는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주변 동선이나 대표가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뭐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정도로만 경력이 투입이 됐었다고 합니다. 상황 얘기 들어보니까 앞에는 또 이 대표가 직진하는 과정 중에 앞에 카메라 기자들이 서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앞으로는 경력이 이렇게 밀착 경호를 하게 되면 카메라 그 촬영 시야를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 앞은 바로 또 경력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아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카메라와 이 대표 사이의 공간. 예, 그 김 씨가 지금 투입한 곳이 바로 그 공간이거든요. 카메라 기자와 그 이 대표를 찍고 있는 카메라 사이 그 빈 공간에 김 씨가 투입이 된 건데, 카메라가 계속 찍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앞까지 경호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 빈틈을 지금 김 씨가 노렸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평소에는 경호 인력이 경력이 사부요인 정도만 하고, 그 정당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 일정, 지방 일정 이렇게 특별한 국회 외 일정을 할 때에만 붙는다고는 합니다. 근데 아마 선거철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호 인력까지는 투입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님, 그 국민의힘에서도 뭐 당 대표가 어디 행사를 간다든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동행을 하실 때도 많은데 기자들 취재하는 공간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지지자들도 와 있고 저럴 때 약간 그 무방비로 노출되는 순간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특히 요새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이 그 취재 선을 넘어와요. 예. 그 물리적으로 충돌이 많이 있고 그 언론인끼리도 이제 질서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 와중에 좀 과격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막 밀려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수행을 해보면. 그래서 그래도 공당의 한 대표 정도 되는 분들의 그 지방 일정 같은 데에는 뭔가 경찰력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으면 사고가 좀 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상황도 보면은 저기가 바다가 바로 면에 있는 막다른 골목이라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의 집중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그런 걱정을 했었던 그 부분이 이게 나와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도 어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그 흔히 이제 다른 곳에서도 그 재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 왜 그 법원에 또는 뭐 저 검찰에 출두하고 그럴 때 뭐 포토라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포토라인도 사실은 저런 위험성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은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저게 언론인들끼리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 일반 기자와 카메라 기자 간에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또 지지자들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런 식의 뭔가 그 우회를 가하려는 이런 용의자들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 대표에 대한 근접 경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험성이 늘 있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여러 그 정당 대표들한테 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부터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일정마다 사실은 경찰이 전담 경호 인력을 늘 투입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일정 정도를 또 대표 주변, 정당 대표 주변, 요인 주변에 포토라인을 설정한다든가. 예. 이제 그런 건 다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아마 그런 점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이 피의자는 우발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계획적인 정황이 여럿 포착이 됩니다. 계란을 투척하거나 밀가루를 뿌린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루 전날 와서 이미 숙박업소 잡아놓고 그 전날에는 가덕도 현장을 미리 가본 정황도 포착이 됩니다. 가덕도 현장뿐만이 아니었어요. 3주 전에는 이재명 대표 주변을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사건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달 전에도 비슷한 행색을 한 비슷하게 종이 모자까지 쓴 남성이 이재명 대표 주변을 서성였던 겁니다. 지난달 13일 부산 일정 때 저 때도 등장을 했었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13일이었죠. 부산 일정을 이재명 대표가 수행했는데 그때도 곁을 맴돈 모습이 저렇게 화면에 포착이 됐습니다. 한 카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가 열렸었는데요. 그 카페 직원이 이 사람의 얼굴을 기억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착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간담회가 끝나려고 하니까 끝나기 직전에 저렇게 카페 밖으로 이동을 해서 차량 앞까지 진입을 한 겁니다. 그 간담회가 끝나면 그 동선을 따라서 차량으로 바로 탑승하도록. 그 차량이란 이재명 대표 차량? 네, 이재명 대표 수행 차량에 탑승하도록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를 지켜보다가 끝날 때가 다가오니까 저렇게 동선을 옮겨서 차량 옆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에도 이제 이 대표가 차량에 타려고 하니까 엄청 앞으로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보세요, 차 앞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들로부터 이제 제지를 당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때에도 만약에 이런 비슷한 범행을 계획을 했었던 거였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흉기를 구입한 상황이었고, 지난달 13일에도 부산에 나타났을 때, 근데 이분은 충남 아산 쪽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범행 장소는 또 이제 부산을 항상 택한 건지, 아니면 또 화면에 포착되지 않은 다른 동선에도 저 남성이 있었던 건지, 이것도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좀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처음이 아니었대요. 계속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흉기를 구입하게 된 시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근데 여하튼 굉장히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다. 그리고 저렇게 여러 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본인이 이제 기회를 계속 노리고서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추정으로만 해본다면 12월 13일, 1월 1일 이제 그리고서 실제 이제 그 사건은 1월 2일에 있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기회를 보다가 1월 2일 결행한 걸 아닌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 전에 굉장히 본인이 아주 치밀하게 본인 나름대로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충분히 우리가 짐작이 되는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제 지금 그 경찰에서 범행 동기 부분에 관해서 왜 저 용의자가 저런 행동을 했을까 뭐 이런 부분을 좀 규명을 하면 그 저간의 이제 사정도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어제 당장 발생을 한 거고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 현재까지 이 범행 동기라든가 특히 뭐 이 사람의 당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권도 좀 조심해야 될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쾌유를 기원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상황이 정치권 전체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이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단순한 피습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좀 넓혀봐야 되는 게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치안 수준이 대단히 높은 나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허가받지 않은 물리력에 대해서 국민 의식이 대단히 그것은 옳지 않다는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도 잘 보시면 200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15년도에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 뭐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쭉 뭔가 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중은 그렇지 않은데 왜 정치와 관련된 극렬한 분들이 저렇게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 정치 상황에 골이 너무 깊은 겁니다. 그것을 양당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다 이것을 반성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어찌되었건 이재명 대표가 저만하기 천만다행이고 빨리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가 다 밝혀지고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